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쇼니라고 합니다. 웨스트는 Work, English, Study, Travel의 약자로 이제 대표적인 정부 해외 인턴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지금 웨스트 단기 11기로 미국 뉴욕에 거주를 하고 있고 어학연수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새롭게 3월에 인턴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제가 지금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요. 지금 룸메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제 웨스트 지원자를 또 뽑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웨스트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웨스트를 2번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한번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그래서 되게 좌절을 하고 너무 간절했던 웨스트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또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토익이랑 토스는 다시 시험을 안 쳤어요. 그냥 똑같은 성적으로 지원을 했고 자소서만 조금 더 수정을 했었거든요. 이전에 제출했던 자소서가 왜 떨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소서가 눈에 확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이 자소서라는 글 안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웨스트 단기 11기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토익이나 토스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학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자소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저는 한번 떨어져도 봤고 붙어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웨스트에 합격하는 자소서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꿀팁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첫 번째 영상으로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웨스트 프로그램 지원 동기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인데, 사실 이 첫 번째 문항이 가장 핵심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원 동기라는 게 굉장히 좀 쓰기가 막막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런 웨스트처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지원 동기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해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시야를 확장하고 싶다라는 이제 지원 동기를 이제 흔히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적기보다는 나의 구체적인 커리어 목표를 중심으로 웨스트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와 좀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웨스트 프로그램 기간 중에 인턴십 기간이 반 이상을 차지를 해요. 그만큼 이제 비중이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인턴십 경험과 나의 커리어 목표를 연결을 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의 커리어 목표랑 지원 동기랑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한번 이제 처음 문단을 그대로 이제 공개를 해볼게요. 제 꿈은 예술중심 융합교육 기획자로서 몸 기반 예술을 통해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교육공학을 전공하며 한국 교육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취미로 현대무용을 배우게 되었고, 생각과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활동이 자기 이해와 창의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 분야인 교육공학을 예술 영역으로 확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을 매개로 미래 세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경쟁이 아닌 놀이, 지식보다는 감수성과 창의성을 나누는 교육자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저의 커리어 목표를 초반부에 좀 설명을 했어요. 만약 커리어 목표에 대한 내용을 좀 그냥 간략하게 적고 싶다면 그냥 커리어 목표가 나의 꿈은 뭐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혹은 이러이러한 직군에서 이러이러한 산업군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적고,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이때까지 해왔는지를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원 동기를 쓸 때 중요한 부분은 왜 꼭 내가 미국에 가야 하는지를 꼭 언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는 다른 나라로 내가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미국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웨스트에 합격을 하면. 그래서 왜 본인이 뭐 교환학생이나 워홀과 같은 그런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꼭 웨스트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꼭 미국에서의 경험을 원하는지를 꼭 언급을 해야 돼요. 이 미국에서의 제 전공인 교육공학과
또 제 관심 분야인 예술 교육의 어떤 동향과 위상과 그런 트렌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원 동기를 커리어 목표랑 연결을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전공과 그런 산업군 그리고 직무가 미국에서는 어떠하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부분이 더 발달을 해 있는지를 또 꼭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나 한국은 예술 교육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술을 자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예술과 기술 간 융합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에듀테크 산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 분명하지만 제 교육공학적 역량을 예술 영역으로 확장해볼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예술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학교와 지역 예술 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예술 교육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순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경험이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문항에 보면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서술을 해야 돼요. 이제 만약 웨스트에 합격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고 어떤 역량을 쌓을 것인지를 작성을 하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미국 인턴십은 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예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예술 경험이 보편화되어 있는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미국은 교육공학 학문의 발달이 시작된 국가이기 때문에 에듀테크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과 기술, 교육 간 접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예술 중심 융합교육 기획자가 되기 위한 유의미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네, 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좀 특정 회사나 좀 특정 기업명은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이제 2023년 상반기 때 웨스트를 지원했을 때 서류에 그 이제 특정 기업명, 회사명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자서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웨스트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하지만 꼭 이 인턴십이 내가 원하는 직무 그리고 나의 전공과 100% 연결돼서 배치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나 면접에서 계속 재차 강조해서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원하는 직무에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전공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턴십에 배치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는 웬만하면 이제 특정 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는 약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항입니다. 웨스트 활동 기간 동안 언어 장벽,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현지 세제비 부족. 그리고 세 번째, 인턴십 불만족, 희망 직무와 다른 매칭, 열악한 근무 환경, 단순 업무 등에 대한 본인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세 번째 문항은 어느 정도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웨스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생활비 측면이나 이제 하우징 그리고 인턴십 잡매칭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방향은,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치만 이제 답변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를 본인의 이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근거로 사용을 해서 설득력을 더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나는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고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을지라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인데요. 진짜 미국에 딱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사실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야 될 때,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났을 때 컴플레인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도 이제 영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택배를 찾아야 되는데 택배가 없대. 왜 내 택배 어디 갔냐? 나는 화요일날 받았는데 왜 없냐? 왜 내가 지금 받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등등등.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언어 장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 문항을 쓸 때 이 언어 장벽이라는 거랑 문화 차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문단 안에 본 문항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한된 글자 수 안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나의 이전 경험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거를 보여드리자면 언어 및 문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문화와 관습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언어 및 문화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나 친구를 만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어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같은 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로 극복을 해나가겠다라고 썼습니다. 교내 교환학생 멘토로 활동했을 당시 경복궁 한복체험, 한강 나들이 등의 활동이 교환학생 친구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교환학생 친구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친구들이 언어 및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각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신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도 미국에서 여러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생활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많은 미국 친구들을 사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바가 미국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현지 체제비 부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웨스트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일정 금액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생활하면서 본인의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내가 웨스트 활동 기간 동안에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충분한 여유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이제 답이 정해져 있고 이제 학부를 가릴 만한 이제 큰 비중이 있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썼어요. 말씀드리자면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의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 통장에 넣어 관리합니다. 교내 조교 장학금과 공모전 수상금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위해 생활비 예산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여 준비하고 있고 웨스트 모범 장학생과 어학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턴십 불만족이에요. 인턴십 잡매칭은 이제 스폰서가 해줘요. 제가 스폰서에 제출했던 레주메랑 서베이를 바탕으로 제 전공과 그리고 이전에 했던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배치를 해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100%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웨스트 모집 공고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써져 있고 1차, 2차 면접에서도 재차 강조해서 물어봐요. 이 지원자가 이 불확실한 상황과 변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배치된 산업 또는 업무와 제 전공인 교육을 융합할 수 있는 지점을 탐구할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한 예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체감형 기후위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정된 직무에서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간학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새로운 직무 경험은 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웨스트 제1 인턴십의 취지를 서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본인의 프로그램 수행 태도와 각오를 제시하시오. 저는 이 문항이 1번에서 물어봤던 지원 동기랑 다양한 변수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봤던 그 3번 문항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물어보는 문항이 여러 개일지라도 그 각 문항이 땡땡땡땡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각 문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작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4번 문항도 내가 1번과 그리고 3번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웨스트는 정부 지원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지원금을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해서 미국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했던 경험을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웨스트 인턴십 취지를 어떻게 썼냐면 웨스트 인턴십의 취지는 낯선 미국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도전 정신을 기르고 이를 통해 얻은 자신만의 역량을 한국 사회에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 없는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여러 문제 상황을 마주하고 극복해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정면으로 돌파해 제 도전 영역을 넓힐 것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으며 이는 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과 3번에서 중요했던 게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의 이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증명해서 설득력을 높여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4번 문항에서도 이러한 태도와 각오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 과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 예로 학과 전시 운영 당시 전시 장소에 화재가 발생해 남은 전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영진과 소통하며 우선 처리할 사안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전시 공간 및 물품 대여 기간을 조정하고 소방당국과 협력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여 물품은 임원진 측에서 보관하여 손상과 분실을 방지하고 재학생과 교수님께 변경된 일정 공지를 전달해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학과 학생들이 6개월 동안 준비한 작품이 조정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전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떤 문제라도 끈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저는 웨스트 인턴십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제 자신을 믿고 도전하며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도적인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제가 맡은 직무와 교육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지점을 탐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교육 환경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기록하며 예술 중심 융합교육 기획자가 되기 위한 양분으로 삼아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부분을 작성을 할 때 약간 강한 임팩트를 주면 좋아요. 제가 1번 문항에서 말했던 나의 커리어 목표 그리고 웨스트 지원 동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실제로 이제 어떤 발전을 이루어내고 싶은지를 앞서 했던 말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나의 간절한 마음과 이제 각오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웨스트 자기소개서 첫 번째 1번 문항부터 마지막 네 번째 문항까지 각 문항별로 어떠한 포인트를 묻고 있는지 질문 의도가 뭔지 실제로 저는 각 문항을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합격을 하게 됐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다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비단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또 참고하시고 또 다른 서포터즈 분들의 영상이나 이제 블로그 게시물들 그리고 웨스트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런 게시물들도 한번 보시면서 다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참고를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학원을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어학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